폴로니어스. 그렇습니다, 왕자님. 좋은 배우라는 칭찬을 받았죠. 햄릿 무슨 역을 맡았습니까? 폴로니어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을 했는데 카피톨 신전에서 살해당했죠. 브루투스 손에. 햄릿. 이런 바보를 의사당에서 죽이다니 좀 잔인하군. 배우들은 준비가 됐는가? 로젠크란츠. 네, 저와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왕비. 이리로 오거라. 내 아들 햄릿. 내 곁에 앉으려무나. 햄릿. 아니요, 어머니. 여기 더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햄릿이 오피리어 곁으로 간다. 폴로니어스. 왕에게. 들으셨지요? 햄릿. 아가씨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 될까요? 오피리어. 안 됩니다, 왕자님. 햄릿. 아니, 무릎을 좀 베자는 말이오. 오피리어. 네, 왕자님. 햄릿. 내가 무슨 상스러운 짓이라도 할 줄 알았어? 오피리어. 전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왕자님. 햄릿. 처녀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는 건 즐거운 것이오. 오피리어. 어째서요? 햄릿. 비어있으니까. 불안설명. 오피리어. 명랑하십니다, 왕자님. 햄릿. 누가? 내가? 오피리어. 네, 왕자님. 햄릿. 오, 이런. 난 당신은 어릿광대거든. 인간이 명랑하지 않고서야 무얼 하겠나? 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유쾌한 얼굴을 하고 계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말이오. 오피리어. 아닙니다. 2달을 갑절은 되지요, 왕자님. 햄릿. 벌써 그렇게 됐나? 아님 그럼 악마더러 보통 상복을 입으라고 해야겠어. 나는 가죽 상복을 입을 테니. 오, 맙소사. 돌아가신 지 2달인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영웅의 이름은 넉넉히 반년 이상 남았겠는걸? 허나 그는 분명 교회를 여러 채 지어야 할 거요. 안 그러면 망각될 테니까. 춤추는 목마와 함께. 왜냐하면 그 말의 묘비명이 오오 목마는 잊혀졌다이니까. 나팔소리 무언극이 시작된다. 왕과 왕비가 등장. 서로 다정히 포옹한다. 왕비가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인다. 왕이 왕비를 일으켜 머리를 숙여 그녀의 목에 머리를 기댄다. 왕은 꽃이 만발한 들판에 눕고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왕비가 나간다. 이어 한 사내가 들어와 왕의 왕관을 벗기고 거기에 입을 맞춘 후 왕의 귀에 독약을 붓고 나간다. 왕비가 돌아와 왕의 죽음을 보고 격렬한 몸짓을 한다. 독살자가 서너 명을 데리고 다시 나타나 왕비와 더불어 애도하는 척한다. 시체가 옮겨지고 독살자가 예물을 들고 왕비에게 구애한다. 왕비는 한동안 차갑게 구는 것처럼 보이니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모두 퇴장. 오피리어. 왕자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햄릿. 글쎄, 이건 미칭 말리코라 부르는데 은밀한 악행이라는 뜻이오. 오피리어. 이제 시작할 연극의 주제를 전달하는가 보군요. 설명역을 맡은 배우 등장. 햄릿. 저 친구가 알려주겠지. 배우란 비밀을 못 지키는 거거든. 다 털어놓을 거요. 오피리어. 무언극의 의미도 알려주겠죠? 햄릿. 그야 물론 어떤 것이든 아가씨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가씨가 보여주길 부끄러워하지만 않는다면 그도 부끄러움 없이 죄다 설명해 줄 거야. 오피리어. 이런 망측한 말씀을 망측해. 저는 연극이나 구경하겠어요. 설명력. 우리 극단을 위해 그리고 비극을 위해 관대하신 여러분께 허리 굽혀 간청하오니 마음을 푸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퇴장. 햄릿. 저게 서두인가? 반지에 새긴 짧은 글인가? 오피리어. 정말 짧군요. 햄릿. 여자의 사랑처럼 말이요. 왕과 왕비로 분장한 두 배우 등장. 배우왕. 그간 태양신의 불마차가 해신의 거친 바다 물결과 대지신의 둥근 땅을 돌기를 12달씩 30년, 달도 빛을 빌려 12달씩 30번을 이 세상에 비추었소. 사랑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합쳐주시고 우리의 손을 신성한 서약으로 묶어주신 이래로 배우 왕비. 태양과 달이 우리의 사랑이 끝날 때까지 그 이상의 수만큼 더 여행해 주시기를. 그러나 요즘 전 우울해요.
최근 폐하가 병색이 보이시어 이전과는 달라진 용태의 근심이 앞섭니다. 허나 근심이 앞선다고 해서 폐하께서 상심하지 마시옵기를. 여자란 사랑이 깊어지면 그만큼 근심도 많아지는 법이니 사랑과 근심은 전혀 없든가 극단적으로 많은 법이지요. 저의 사랑은 이미 아실 테니 제 사랑이 큰 만큼 큰 근심 정도도 아실 테지요. 조그만 의심도 큰 사랑은 근심하고 조그만 근심이 자라는 곳에서 사랑은 강해지는 법입니다. 배우왕 부인 사실이지. 나는 그대를 두고 떠나야 하오. 그것도 멀지 않은 날에. 내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 그러나 왕비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남아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오. 혹시 부드러운 좋은 일을 남편으로. 배우 왕비, 나머지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랑은 저 마음에는 반역과 다름이 없어요.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할 바에야 저주를 받겠어요. 두 번째 남편을 맞는 것은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한 여자나 할 일. 햄릿, 방백, 스티슨 말이구나. 배우 왕비, 재혼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천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이불 속에서 입 맞추는 일이란 죽은 남편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고요. 배우왕, 당신이 한 말은 나도 믿는 바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결심한 일을 자주 깨뜨리기도 하오. 결심이란 기껏해야 기억의 노예 같은 것이어서 탄생은 요란하지만 그 힘은 미약하오. 흡사 과일처럼 열매가 파란 때는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흔들지 않아도 떨어지고 말지. 마음에 짊어진 부채를 갚는 일은 잊기란 쉬운 일이오. 격정에 휩쓸려 결심한 마음이란 격정이 끝나면 희미해지는 것이고 슬픔과 기쁨이 격렬하다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감정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오. 기쁨이 극도에 달하는 곳에서 슬픔도 더욱 커지고 별것 아닌 일에 슬픔은 기쁨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게 마련이오. 이 세상은 무상한 것. 그러니 어서 운명과 더불어 변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어디 있겠소. 사랑이 운명을 이끌어가는지 또는 운명이 사랑을 이끌어가는지는 아직 누구도 밝힐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소. 권세 있는 자가 쓰러지면 그 덕을 입은 자들은 도망가고 보잘것없는 자가 출세하면 적들도 친구가 되는 법. 이처럼 사랑도 운명이 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요. 부자에게는 친구가 몰려들지만 가난한 자가 친구를 찾을 때는 오히려 상대를 적으로 보는 법이요. 아무튼 시작한 말을 매듭을 짓는다면 우리의 결심과 운명은 그처럼 모순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늘 뒤집히는 법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것이지만 그 결과는 아니라오. 그러니 두 번째 남편은 얻지 않겠다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죽으면 그런 생각도 죽을 거요. 배우 왕비, 제게 먹을 것을 주는 이 돼지와 빛을 주는 저 하늘을 앗아가시고 낮의 즐거움과 한밤의 휴식을 없애시고 믿음과 희망을 절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은둔 자의 고행을 하게 하시고 행복했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갖은 고난이 닥쳐와 이 몸이 간직했던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그 고난이 현세에서 저승까지 악착같이 쫓아오게 하소서. 만약 제가 과부가 된 다음 다시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된다면 햄릿, 만약 그녀가 저 맹세를 깨뜨린다면 배우왕, 굳은 맹세를 해꾸려. 여보, 잠시 혼자 있게 해줘. 몸도 고단하고 무료한 날을 잠으로 잊고 싶소이다. 잠이 든다. 배우 왕비, 잠으로 머리를 식히세요. 어떠한 불행도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퇴장. 햄릿, 어머니, 이 연극 마음에 드십니까? 왕비, 내 생각엔 왕비의 맹세가 좀 지나치구나. 햄릿, 그렇지만 약속을 지킬 겁니다. 왕, 연극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 거기 무슨 악의는 없겠지? 햄릿, 예, 그저 농담입니다. 독이 든 농담이랄까? 전혀 악의는 없습니다. 왕, 이 연극의 제목은 무엇이냐? 햄릿, 쥐덫이라고 합니다. 기막힌 비유 아닙니까?
비엔나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을 그린 것인데 공작의 이름이 곤자고입니다. 그 부인은 밥티스타이고요. 곧 아시게 되겠지만 흉측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페아나 저희들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지요. 피부가 곪은 망아지가 아파서 날뛴다고 우리의 몸이 가려울 리는 없으니까요. 루키아누스 역의 배우 등장. 저 사람은 루키아누스입니다. 왕의 조카죠. 오피리어. 설명력처럼 환히 알고 계시네요, 왕자님. 햄릿, 난 당신과 당신 애인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지. 인형극처럼 만약 두 사람이 희롱하고 노는 꼴을 본다면 오피리어, 날카롭군요, 왕자님. 날카로워요. 햄릿, 내 칼날이 들어갈 땐 쉬는 깨나 할 거요. 오피리어,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지십니다. 햄릿, 나쁘다면서도 여자들은 그런 사내들을 남편으로 삼겠지. 자, 시작해라, 살인자야. 저 저주받을 낯짝을 찡그리지 말고 어서 시작하라고. 복수하라고 외치는 까마귀 소리부터. 루키아누스, 검은 마음, 날쌘 손, 약효는 적중할 것이고 시간도 알맞다. 시간까지 나와 공모하여 주위에는 보는 사람 하나 없다. 한밤중에 캐는 이 독초를 삶은 극약이여. 마녀 헤카테가 3번 저주 주문을 열어 3번 도끼를 주입한 독약이여. 마법의 힘과 끔찍한 독성으로 건강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라. 자는 사람의 귀에 독을 부어 넣는다. 햄릿,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정원에서 독살을 합니다. 왕의 이름은 곤자고 이것은 실화로 그 기록이 고상한 이탈리아로 쓰여 있지요. 곧 저 살인자가 어떻게 곤자고 아내의 사랑을 얻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오피리어, 폐하께서 일어나십니다. 햄릿, 저건 가짜 불길에 놀라기라도 했나? 왕비 괜찮으십니까, 폐하? 폴로니어스, 연극을 중지하라. 왕, 불을 밝혀라. 돌아가겠다. 일동 불을 켜라. 햄릿과 호레이쇼만 남고 모두 퇴장. 햄릿, 그래, 얻어맞은 사슴은 울어라. 성한 수사슴은 뛰어놀 테니. 어떤 놈은 깨어있고 어떤 놈은 잠자니. 세상 만사는 그렇고 그런 것. 여보게, 내 팔자가 엉망이 되면 배우들 틈에서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새털이 무성한 모자나 뒤집어 쓰고 줄무늬 구두에 장미꽃 리본쯤 달기만 하면 말이야. 호레이쇼, 반몫은 할 수 있겠지요. 햄릿, 완전한 한몫이라니까. 나는 알지 않나? 내 친구여, 오 다몬. 허물어진 이 세상도 한때는 좁을 것이었으나 이제는 허영 넘치는 한 마리 공작새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호레이쇼, 아예 음을 붙여 노래를 하시지요. 햄릿, 여보게 호레이쇼. 내 그 유령의 말을 1000파운드를 내고 사도 아깝지 않아. 분명히 보았지? 호레이쇼, 네 분명히. 햄릿, 그 독살 장면도? 호레이쇼, 뚝뚝이 보았습니다. 햄릿, 하하, 연주를 시작하라. 자, 피리를 불어. 왕이 희극을 싫어하신다면 그건 싫어하시라고 해야지. 자, 음악을 연주하라.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등장. 길덴스턴, 왕자님 황공하오나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햄릿, 하게. 세계 역사 전부라도 말하게. 길덴스턴, 실은 폐하께서. 햄릿, 그래 폐하께서. 길덴스턴, 들어가신 후 신기가 불편하십니다. 햄릿, 과음을 하셨나? 길덴스턴, 아니요. 화가 나셨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의사를 부르는 게 자네의 지혜가 더 돋보이지 않겠나? 내가 그 화를 치료하다간 도리어 그를 더 깊은 우라통에 처박아 버릴걸. 길덴스턴, 왕자님 말씀의 체계를 좀 잡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햄릿, 내 공손히 듣지요. 어서 말하시오. 길덴스턴, 왕비께서 크게 걱정하시어 저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햄릿, 잘 오셨소. 환영하오. 길덴스턴, 왕자님 그 인사 말씀은 이 자리에 적절치 않습니다. 폐하께서 이치에 닿는 대답을 해주신다면 왕비 마마의 분부를 전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황송하오나 신의 의무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물러나겠습니다. 햄릿, 그건 못하네.
길든스턴 뭘 말씀하십니까 왕자님? 햄릿 이치에 맞는 답변 말이네. 내 정신이 병이 들었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답변이라면 해주지. 아니 자네 말대로 어머니의 분부대로 하겠네. 그러니 그만 따지고 본론에 들어가지. 어머니께서 어떻다는 겐가? 로젠크란츠 왕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자님의 거동에 너무도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햄릿 어머니를 놀라게 하다니 기막힌 자식이군. 그래 놀라신 다음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나? 로젠크란츠 주무시기 전에 왕자님께서 조용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햄릿 그 뜻에 따르겠네. 지금보다 10곱절 더 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라도 말이야. 더 용무가 있는가? 로젠크란츠 왕자님께선 예전에 절 참 아껴주셨습니다. 햄릿 지금도 그렇지. 버릇 나쁜 이 두 손을 걸고 맹세하네. 로젠크란츠 그렇다면 왕자님께서 근래 울적해 하시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구에게 슬픔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햄릿 출세를 못해 그러네. 로젠크란츠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폐하께서 직접 덴마크 왕위의 계승자로서 왕자님을 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햄릿 그렇긴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풀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동안 캐캐 묵은 속담이지만 배우들 피리를 들고 등장. 오 악단이 왔군. 피리 좀 이리 줘보게. 길든스턴에게 나 좀 보세. 어찌하여 자네는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가? 마치 나를 덫에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길든스턴 뜻밖의 말씀을 아닙니다 왕자님. 제 행동이 지나쳤다면 왕자님에 대한 저희 충성이 과한 탓입니다. 햄릿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 필이나 좀 불어보게. 길든스턴 왕자님 불지 못합니다. 햄릿 부탁이야. 길든스턴 정말 못 봅니다. 햄릿 간청하네. 길든스턴 전혀 손도 댈 줄 모릅니다. 햄릿 거짓말 하기보다 하기 쉬울 걸세.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입으로 이렇게 불기만 하면 되네. 자 보게 이게 구멍이야. 길든스턴 허나 그것들은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겁니다.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햄릿 아니 여보게 그렇다면 자네는 여태 나를 이 피리만도 못한 물건으로 생각했단 말인가? 자넨 지금 나를 조종해 연주하려 들지 않았나? 내 비밀의 핵심을 끄집어내고 싶어 안달을 하던데 내가 마치 피리인 양 최저음에서 최고음까지 내보려 했지 않은가? 이 조그만 악기에는 많은 음악과 절묘한 소리가 들어있지만 자넨 그걸 볼 줄 몰라. 빌어먹을. 그래. 내가 이 피리보다 다루기 쉬울 줄 아는가? 자네가 나를 무슨 악기로 보든 간에 아무리 기를 써도 나를 다룰 순 없을 걸세. 폴로니어스의 등장. 어서 오시오 폴로니어스 경. 폴로니어스. 왕비마마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들라 하십니다. 햄릿. 저기 저 흡사 한 마리 낙타와 같은 형상을 한 구름이 보이십니까? 폴로니어스. 아이고 저럴 수가. 정말 낙타 모양이군요. 햄릿. 아니 쪽제비 같아 보이는데. 폴로니어스. 등이 쪽제비같이 생겼군요. 햄릿. 고래 같기도 하고. 폴로니어스. 정말 고래네요. 햄릿. 그렇다면 어서 어머니께 가봐야겠군. 방백. 이자들이 나를 갖고 노는 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네. 내 곧 가겠네. 폴로니어스. 말씀대로 아뢰겠습니다. 햄릿 곧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폴로니어스 퇴장. 자네들도 물러가게. 햄릿만 남기고 모두 퇴장. 밤이 깊었구나. 지금은 마귀가 활개를 치는 때. 무덤은 크게 입을 벌리고 지옥은 도끼를 내뿜는다. 낮이면 사지가 떨릴 무시무시한 일이라도 지금은 해낼 것도 같구나. 허나 가만히 있자. 우선 어머니부터 뵙고 와야지. 마음아 본성을 잃지 말아다오. 이 확고한 가슴 속에 내로 영혼을 들이지 말자. 가혹하게 굴더라도 천륜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 혀와 마음이 서로 속여 혀끝을 단도 삼아 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더라도 정작 단도는 써서는 안 된다. 퇴장. 제3장 성안. 왕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등장. 왕 나는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네.
점점 심해지는 햄릿의 실성한 행동을 그냥 방치해두면 국가의 안전에 무슨 위험이 올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러니 자네들도 채비를 하게. 내가 친서를 써줄 터인즉 자네들은 왕자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도록 하라. 끊임없이 곁에서 자행되면 방자한 행동으로 우리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으니 말이다. 길든스턴, 지체 없이 채비하겠습니다. 폐하께 의지에 살아가는 뭇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가장 신성한 임무이옵니다. 로젠크란츠, 한 명의 개인의 삶도 위험에 빠지지 않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거늘 하물며 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머무는 옥체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국왕의 서거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주변의 것들을 끌어들이니까요. 혹은 언덕 꼭대기에 고정된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커다란 바퀴살마다 무수히 작은 존재들이 달라붙어 있어. 수레바퀴가 떨어지면 요란한 파괴와 함께 모든 작은 부품 속 하찮은 삶도 파괴됩니다. 왕이 한숨을 쉬면 백성들은 신음을 내지요. 왕, 자네들은 속히 출발을 준비하게. 지금 제 멋대로 날뛰는 이 걱정거리에 족쇄를 채우고 말 테니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서두르겠습니다. 로젠크란츠 길든스턴 퇴장.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폐하, 지금 왕자님께서 왕비의 내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 뒤에 몸을 숨기고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왕비께선 단단히 꾸중하실 줄 압니다만 폐하의 현명한 말씀대로 어머니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엿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은 편파적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폐하께 들러 들은 바를 고하겠습니다. 왕, 고맙소. 수고해 주시오. 폴로니어스 퇴장. 아, 내가 지은 더러운 죄악, 그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건 인류 최초의 죄, 형제를 죽인 저주 때문이지. 이제 난 기도를 드릴 수도 없다. 그렇게 하고픈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무거운 죄의식이 의지를 꺾어버리니 나는 두 가지에 매여있는 사람처럼 어느 쪽을 먼저 할지 망설이다가 둘 다 못하는구나. 형의 피가 두껍게 굳어있는 이 저주받은 손을 눈처럼 희게 씻어줄 빗물이 저 자비로운 하늘에는 없는가? 죄인을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자비가 다 무슨 소용인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 그를 미리 막아주거나 죄를 지은 후 그를 사해주는 이중적인 힘이 있기 때문 아니던가? 그렇다면 나도 고개를 들자. 내 잘못은 과거의 일이다. 아,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내 더러운 살인을 용서하소서. 그럴 수는 없어. 그 살인으로 빼앗은 것을 아직도 소나기에 쥐고 있지 않은가? 이 왕관과 야망 그리고 왕비, 죄 지어 얻은 것을 쥔 채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부패한 속세에서는 죄 있는 자가 손에 들린 황금으로 정의를 밀어내고 사악한 이득으로 법을 외수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거기에는 속임수는 통하지 않으니 만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가 범한 죄가 쏙쏙들이 드러나거든. 그렇다면 이제 어쩐다? 무슨 방도가 남았나? 니에츠는 시은용이라도 내보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 비참한 내 신세여. 오, 죽음처럼 검은 이 마음. 그물에 걸린 영혼. 벗어나려 애쓸수록 더욱 심하게 올가매는구나. 천사들여 도우소서. 어디 한번 해보자. 꿇어라 이 뻣뻣한 무릎아. 강철을 감은 심장아. 새로 태어난 아기의 힘줄처럼 부드럽게 펴져라. 모든 일이 잘 되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햄릿 등장. 햄릿, 기회가 왔구나.
그가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이다. 칼을 빼든다. 그러면 놈은 천당에 가고 나는 복수를 할 수 있다. 아니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악당은 내 아버지를 살해했어. 그 대가로 외아들인 나는 이 악당을 천국에 보낸다. 아니 그건 일을 했다고 상을 주는 격이지 복수가 아니잖아. 놈은 아버지가 유욕에 빠지고 죄가 오어루 꽃들처럼 무성하고 한창일 때 무참하게 살해했어. 아버지가 받은 심판은 하늘 외에 누가 알겠나? 하지만 속세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죄는 무거울 거야. 그런데 놈이 영혼을 정화하고 저승에 갈 채비를 완전히 끝냈을 때 죽이는 것이 복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멈춰라 칼이여. 좀 더 끔찍스러울 때가 있을 거다. 만취해 잠에 골아 떨어졌거나 화를 낼 때, 잠자리의 음란한 쾌락에 빠졌을 때, 도박과 폭언, 구원의 기미가 전혀 없는 행위에 몰두할 때, 이때를 잡아 일격을 가하면 너무 발 뒤꿈치는 하늘을 박차고 그 더러운 영혼은 저주받아 시커멓게 물들어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게 아닌가?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내 놈이 기도해봐야 고통의 날이 연장될 뿐이다. 퇴장, 왕, 일어서면서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고 마음은 아래에 남는구나. 마음에 없는 말이 천국에 가 닿을 리 없지. 퇴장. 제4장 왕비의 내실. 왕비와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왕자님이 곧 오실 겁니다. 엄하게 꾸짖으셔야 합니다. 장난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고 폐하의 역정을 왕비님께서 겨우 막아내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소신은 여기에 숨어 있겠습니다. 직설적으로 휠체가십시오. 햄릿 안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왕비 내일 그리 할 테니 걱정 마시오. 폴로니어스, 그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 숨는다. 햄릿 등장. 햄릿,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왕비, 햄릿 내가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 햄릿,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만드셨죠. 왕비 저런 쓸데없이 입을 놀려 대꾸하는구나. 햄릿, 이런 사악하게 입을 놀려 질문하시는군요. 왕비, 이게 무슨 일이냐 햄릿. 햄릿, 대체 무슨 일이죠? 왕비,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 햄릿, 천만에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 왕비이시고 남편 동생 아내이시며 또 아니라면 좋겠지만 저의 어머니시죠. 왕비, 정 그렇게 나온다면 너와 말이 통할 일을 불러오마. 햄릿, 자 그냥 앉아 계시지요. 꼼짝 마시고요. 제가 거울을 보여드릴 테니 어머니의 속을 들여보시기 전까지는 못 가십니다. 왕비, 무슨 짓이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 사람 살려라.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서 큰일 났네. 사람 살려. 햄릿 검을 빼들고 이건 뭐냐? 쥐새끼냐? 죽어라 죽어. 휘장 속으로 칼을 찌른다.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서 아이고 내가 죽는다. 쓰러져 죽는다. 왕비, 이럴 수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햄릿,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입니까? 휘장을 들쳐서 폴로니어스의 시체를 발견한다. 왕비, 이 무슨 경솔하고도 끔찍스러운 짓이냐? 햄릿, 끔찍한 짓이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왕을 죽이고 그 동생과 결혼한 것만큼 끔찍하지요. 왕비, 왕을 죽이다니. 햄릿, 네 그렇습니다. 왕비마마. 폴로니어스를 보며 이 한심한 인간아. 경거망동하고 주제 넘은 광대 같더니 잘 가시오. 그대의 상전인 줄 알았어. 팔자련히 생각하시오.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젠 알겠지. 왕비에게 손을 그만 쥐어짜시고 여기 앉으시지요. 이제 내가 어머니의 심장을 쥐어짜드리지요. 그 마음에 무언가가 파고들 여지가 남아있다면 말이죠. 그 마음이 악습에 젖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노쇠처럼 굳어버리진 않으셨을 테죠. 왕비, 대체 내가 무얼 했기에 내가 이토록 무엄하게 구는 것이냐. 햄릿, 어머니는 정숙한 여인의 품위와 수줍음을 흐려놓고 미덕을 위선으로 만들고 순진한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장미꽃을 앗아가는 대신 그 자리에 창녀의 낙인을 찍어 넣으며 백년 해로의 혼인서약을
노름꾼을 거짓 맹세처럼 뒤집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오, 그런 행위야말로 혼인식에서 알맹이를 뺀 것과 같고 종교의식을 한낱 말잔치로 만드는 것과 같지요. 하늘도 얼굴을 붉히고 이 단단한 땅덩어리도 심판의 날을 맞이한 듯 흥분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소행이지요. 왕비, 내가 어디 내 앞에서 그따위 무례한 말을 소리 높여 내는 것이냐? 햄릿, 여기 이 그림을 보시지요. 그리고 또 이걸 보시고요. 이것은 두 형제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지요. 이분의 이마 위에 서린 기품을 보시라고요. 태양신 히페리온의 굽이치는 머리카락과 주피터의 이마를 담고 군신 마르스의 눈빛으로 사방을 호령하는 듯하고 하늘까지 치솟은 언덕에 막 내려선 전령신 머큐리를 닮은 늠름한 자태를 모든 신들이 도장을 찍어 인간의 본복이라고 보증해 주신 듯이 보이는 이분을요. 이분이 바로 어머니 남편이셨죠. 그런데 이제 저것을 좀 보십시오. 저것은 현재의 당신 남편입니다. 보리 이삭을 말려 죽이는 벌레처럼 건강한 형을 썩혀 죽인 자, 눈이 있으시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산을 마다하고 이 더러운 늪에 내려와 포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시면 보세요. 사랑 때문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나이가 되면 욕정의 불도 꺼져 분별을 따르기 마련이거들. 무슨 놈의 분별이 여기서 이리로 가게 합니까? 물론 감각이야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거동도 못하실 테니 그렇지만 그 감각은 마비된 것이 분명합니다. 미치광이도 이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제 아무리 감각이 환각에 빠졌어도 다소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떤 귀신에게 홀렸기에 장님처럼 이런 실수를 하신답니까? 촉각이 없으면 눈으로, 눈이 안 보이면 촉각으로, 손이나 눈이 없어도 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냄새 맡을 수 있다면 아니 어느 감각이라도 병든 한 조각만 남아있다면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치심아 어디로 숨었느냐. 빌어먹을 욕정아. 내가 중년 여성의 반란을 일으킨다면 타오르는 청춘 앞에 정조가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이 날뛸 때에는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지. 머리가 반백이 되어서도 스스로 불타고 이성이 욕정의 앞잡이가 되는 판국이니까. 왕비, 오 햄릿 그만해라. 내 말을 듣고 비로소 들여다 보이는 내 영혼. 아무리 하여도 지워지지 않을 시커먼 얼룩이 있구나. 햄릿, 아니 그러고도 기름에 절고 땀에 젖은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 타락에 허우적대며 그 추잡한 돼지와 희희낙낙하시죠. 왕비, 그만 제발 그만. 너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귀를 찌르는구나. 제발 햄릿 그만해다오. 햄릿, 살인자, 악당, 전 남편의 백분의 1만도 못한 놈. 악한 왕의 본복이고 선반 위의 물건 집듯 귀중한 왕관을 훔쳐 제 주머니에 쳐넣은 나라와 왕위의 소매치기. 왕비 제발 그만. 햄릿, 쓰레기 같은 놈 왕. 유령 등장. 햄릿, 오 천사들이시여 날개로 이 몸을 보호해 주셔서 폐하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왕비, 왕자가 미쳤구나. 햄릿, 게으른 아들을 꾸짖으러 오셨습니까? 시간을 지체하고 결의를 방치한 채 지엄한 언명을 속히 실행치 못할 저를 말씀만 하십시오. 유령 잊지 마라. 내가 온 것은 내 느슨해진 결심을 별이어 주기 위함이다. 헌데 보아라. 내 어미가 놀라 망연자실에 있구나. 어서 어머니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어라. 망상은 심약한 몸일수록 강하게 괴롭히는 법이다.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라. 햄릿,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왕비, 오 너야말로 괜찮으냐? 허공을 바라보며 실체도 없는 공기와 이야기를 하더구나. 정신이 나간 듯 두 눈을 부릅뜨고 자다가 비상에 걸린 군인 마냥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곤두섰구나. 오 착한 내 아들아. 끓어오르는 내 광기를 좀 진정시키려무나. 어디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냐? 햄릿, 저분을 보십시오. 저 창백한 얼굴,
저 가슴에 엉킨 원통한 사연을 들으면 돌덩이라도 올 것입니다. 절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아버님의 애처로운 표정은 저의 철석 같은 결심을 둔하게 만듭니다. 피 대신 눈물을 흘린다든지요. 왕비, 누굴 보고 그런 말을. 햄릿 안 보이십니까? 왕비, 햄릿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시고요. 왕비, 우리 두루 말소리 외에는. 햄릿, 아니 저길 봐요. 바로 지금 스르륵 빠져나가시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꼭 같은 차림으로. 자 보세요. 바로 지금 문간을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유령 퇴장. 왕비, 그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듯이 만들어내는 것은 광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햄릿, 광증이라고요? 제 맥박은 어머니만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은 광증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을 되풀이해보죠. 미쳤다면 엉뚱한 소리를 할 겁니다, 어머니. 제발 자기 양심에다 기만적인 약을 바르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고 제가 미친 소리를 한다고요. 그건 곪은 곳을 검만 치료해서 썩은 고름을 보이지 않게 전신에 퍼뜨리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 고백하세요. 지난 일을 참회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삼가세요. 잡초에 거름을 부어서 더욱 무성하게 만들지 마세요. 요즘처럼 타락한 세상에선 미덕이 악덕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모자라 잘해줘도 좋다는 허락을 구해야 할 판이죠. 왕비, 오 햄릿, 내가 내 심장을 두 쪽으로 쪼개놨구나. 햄릿, 그럼 나쁜 쪽을 버리시고 남은 반쪽으로 순결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나 숙부 침대에 들어가지 마세요. 정조가 없거든 있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습관이란 괴물은 악습에 무감각하게도 만들지만 천사 같은 면이 있어. 선행을 자주 하면 새로운 맞춘 옷이 그러하듯 차츰 몸에 배기 마련이죠. 오늘 밤을 삼가시면 내일은 한결 참기 쉽고 그 다음은 더욱 쉬워지는 법이니 이렇게 습관을 천성으로 바꿀 수도 악마를 누르고 기적처럼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안녕히 주무세요. 신의 축복을 받길 원하시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양반의 죽음은 안 됐지만 그것도 하늘의 뜻이겠죠. 하늘은 이것으로 저를 벌하시고 제 손을 빌어 이 늙은이를 처벌하신 겁니다. 시체는 제가 처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그럼 다시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이리 가혹하게 군 건 충정 때문입니다. 이건 불행의 시작이고 더 끔찍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만 더 드리지요. 왕비,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햄릿, 이것만큼은 부디하지 마세요. 그 비계덩이 왕이 이끌거든 잠자리로 가. 능글맞게 뺨을 꼬집고 귀여운 내 생쥐라 부르고 역겨운 키스를 하거나 그 저주받을 손가락이 당신은 목을 애무해준 대가로 이 일을 다 폭로하시는 거요. 제가 진짜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만 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그자에게 알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어찌 아름답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왕비께서 이런 중대사를 그 두꺼비 박쥐 숫고양이 같은 놈한테 감추시겠습니까? 아니죠. 분별이고 나발이고 저 유명한 원숭이처럼 지붕에서 새장을 열어 새들을 날려버리고 저도 한번 날겠다고 새장에 들어가 뛰어내리다가 목이 부러지는 꼴이 되겠죠. 왕비, 걱정 마라. 숨을 쉬어야 말이 나오고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난 더 이상 산 목숨이 아니니 내 말을 누설할 리 없다. 햄릿, 전 영국으로 가야 할 겁니다. 아시지요? 왕비, 그래 내 깜빡 잊었구나. 그렇게 결정되었다더구나. 햄릿, 이미 왕의 친서도 준비되었고 제겐 독사나 다름없는 두 동창이 어명을 받았다지요. 제 앞길을 쓸어 함정으로 몰아넣겠다는 수작인데 어디 한번 해보라죠. 제 손으로 묻은 폭탄에 걸려 나가 떨어지는 것도 재밌는 구경일 테니까요. 이쪽에선 놈들이 파고든 구멍보다 한자 더 깊이 파 놈들을 저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겁니다. 두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멋질 겁니다. 이 영감 때문에 바쁘게 되었군요. 시체는 옆방으로 옮기지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정말 이 영감이 이토록 조용하고 은밀하고 엄숙하게 보이다니. 생전에는 멍청한 수다꾼이었지. 자, 영감, 같이 일을 끝내주셔야겠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햄릿, 폴로니어스 시체를 끌고 퇴장. 엉비는 혼자 남는다.